15일 0시 기준 서울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 6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양천과 은평 지역의 확진자는 5,500명을 넘었습니다. 오미크론 기세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늦어도 다음 주에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은평구가 부동산 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 1,2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5일 0시 기준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6만 6,067명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42명 증가해 누적 사망자가 2,834명이 됐습니다. 지역별 확진자는 양천 2,671명, 은평 2,891명 등입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8.9%로 가장 많았고 30대 17.3%, 40대 15.2% 순이었습니다. 현재 치료 중인 재택치료자는 27만 6천여 명,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61.6%를 기록 중입니다. 서울 시민의 백신 접종률은 2차 87.5%, 3차 61.6%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기세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늦어도 다음 주에 유행이 정점을 기록하고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 지침이 바뀌면서 확산세가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KMI 한국의학연구소의 신상엽 학술위원장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정부가 앞으로 열흘 안에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궁금한 게 현재도 이 확진자 수가 상당해 보이는데 아직도 정점이 오지 않았다는 건지 얼마나 진행될지가 궁금합니다. 과거 PCR 검사만 가지고 확진자를 가려냈던 시절에도 이제 항체 검사나 이런 걸 추산해 보면 PCR 검사로 확진된 확진자의 2배 정도가 리얼월드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고 추산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PCR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속항원 검사가 도입되면서 일부 환자를 놓치고 있고 또 역학조사가 정밀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많은 분들이 검사를 응하지 않고 있고 또 PCR 검사의 역량도 좀 되지 않는 그런 좀 상황에서 지금 하루에 30만 명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지금의 확진자 수 규모는 전체 발생하는 환자의 한 20-3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하루 100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 지가 이미 며칠 지났다고 보고요. 보통 이제 대략 오미크론 유행이 이제 정점에 접어드는 순간이 전 국민 1,500만 명 정도가 감염되는 그 시기로 봤는데 그 기간이 이미 지난주쯤에 이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 국민의 반 이상인 2,500에서 3,000만 정도가 걸리면 재생산 지수가 떨어지면서 유행이 소강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하루에 100만 명씩만 발생한다고 해도 열흘이면 지금 1,000만 명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전체적인 그런 추세는 이번 주랑 다음 주 내내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지나고 그 이후에 이제 유행이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확진자로 인정이 되는 건데, 자, 그렇다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의료 체계에 부담은 없을까요? 글쎄 일단 확진자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신속항원 검사의 양성률이 상당히 낮아서 하루에 30만 건 이상 검사를 해도 신속항원 검사 양성으로 PCR 검사로 의뢰되는 숫자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신속항원 검사를 거쳐서 PCR 검사를 받아갖고 진단받는 사람이 전체 확진자의 10% 남짓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PCR 검사를 바로 받은 분들에 의해서 진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게 이제 신속항원 검사로 이제 대체를 하는 이유 자체가 신속항원 검사를 통해 갖고 이제 PCR 검사로 의뢰되는 건수가 부담이 된 게 아니고 지금 정부의 PCR 검사 역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속항원 검사로 의뢰된 그런 PCR 검사 결과 통보의 시간이 늦어지면서 치료가 늦어지는 게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체계가 바뀌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신속 항원 검사 양성을 확진자로 이제 임상 진단을 하게 되게 되면 또 이제 상대적으로 PCR 검사나 이런 게 번거로워서 검사를 받지 않았던 분들이 검사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이제 검사에 많이 응하게 되면서 의료 시스템 그런 의료 이제 병의원에서의 이제 혼란이 약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그 신속 항원 검사의 문제가 이제 키트 오류로 환자가 아님에도 또 위양성으로 진단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 확진자 수 규모가 다소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달 말부터는 이제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행되는데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도움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5에서 11세 그 화이자 백신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메신저 RNA 유전자 용량이 성인 용량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양이 적기 때문에 사실 뭐 중증 부작용 이런 보고가 이제 거의 없는 그런 안전성이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효과입니다. 이 효과라는 거는 이제 감염의 예방 효과하고 위중증 예방 진행 효과 뭐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지금 이 이제 화이자 소아용 백신은 그 임상 시험 당시에 감염 예방 효과가 90%가 넘는다고 되어 있는데 당시가 오미크론 유행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실제 지금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서 사용을 해보면 감염 예방 효과는 이 임상 시험에 그런 나타난 결과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위중증 진행 효과는 꽤 괜찮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에서 11세용 이 화이자 백신이 좀 국내에는 너무 늦게 도입된 상황이라서 아이들이 백신 접종하기 이전에 사실 반 이상이 백신 접종이 아니라 감염에 의해서 자연 면역을 획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서요. 지금 이 5에서 11세용 그 소아용 백신은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특히 이제 천식이나 뭐 당뇨나 뭐 이렇게 발달 장애, 면역 저하 이런 기저질환에 있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아이들은 지금이라도 이제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고위험군들은 백신 접종을 좀 적극적으로 권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MI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방선거는 우리가 지역의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대의민주주의 전국선거인데요. 우리가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의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삶과 더 밀접한 선거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4년간 민선 7기 지역 행정이 내가 사는 곳에 어떤 공약을 내놨고 그 공약이 잘 지켜졌는지 또 무엇을 못 지켰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비 후보자들이 새롭게 내놓는 공약들은 또 내가 사는 지역에 얼마나 필요한 것들인지, 실현은 가능한 것들인지, 또 지역을 잘 이해하고 진심으로 고민해서 준비한 것들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당과 인물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공약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인수위 최초로 지역 균형 발전 TF를 구성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개발의 양극화가 심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로도 보입니다. 자,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은평구가 봄 이사철을 맞아 다음 달 말까지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 1,290여 곳을 지도 점검합니다. 점검 내용은 실거래가 허위 신고를 비롯한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 중개 보수 초과 수수 행위, 자격증 대여 또는 무등록 중개 행위 등입니다. 구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위법 사항 등 중대 사안은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양천구가 오는 18일 해누리타운 아트홀에서 일자리 플러스 센터 주관 취업 박람회인 양천구 내일 맑음을 엽니다. 이번 박람회에 참여하는 12개 기업은 1대1 면접을 거쳐 구직자를 채용할 예정인데요. 박람회 참가자는 오는 16일까지 사전 신청을 통해 모집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박람회 당일에는 참가자별로 방문 시간이 다르게 배정됩니다. 취업 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양천구 일자리 플러스 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채용을 위한 1대1 면접 지원자는 이력서를 작성해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